네, 선거투자 오후 즉시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 CPI 발표에 대한 경계감 속에 시장은 다소 소강 국면에서 개별주의 흐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순환매 속에 오늘은 또 2차 전지, 후발 AI 반도체 중심으로 또 개별주가 여기저기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종목이 또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분들입니다. 김성훈 MHB 인베스트 이사, 조남준 유한타증권 차장, 류용민 캐스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랭킹쇼 종목 탑10 지금 바로 시작해 봅니다. 10위부터 8위까지 보고 오시죠. 랭킹쇼 종목 탑10 10위부터 열어보겠습니다. 10위는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지난해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에도 글라스틱 케이스 판매 호조세 호실적을 기록했었는데요. 올해도 고객사 스마트폰 판매 호조세와 생산 효율성 향상에 따른 이익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주가 상승에도 여전히 저평가 매력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10위는 세경 하이테크가 차지했습니다. 9위 보겠습니다. 9위는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지난 7일 자가염증 질환 치료제 후보 물질의 임상 1상 결과가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번 임상 결과를 통해서 핵심 기술력이 재차 입증되고 기술 수출 가능성도 한층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장중 20% 가까이 급등을 보였지만 현재는 상승분을 많이 반납한 모습인데요. 9위는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이어서 8위 보겠습니다. 8위는 오스코텍입니다. 최근 유한양행과 개발 중인 폐암 치료제 렉나자가 미 FDA 우선 심사를 받게 돼 글로벌 신약 허가가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전날 공시를 통해서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 만 7주가 오늘 상장한다고 밝혔는데 신주 상장 소식에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8위는 오스코텍입니다. 네, 10위부터 보겠습니다. 10위는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올해 들어 큰 상승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양호한 이익 성장 불구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는 또 증권가의 긍정적인 리포트 속에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세경 하이테크 현 주가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세경 하이테크는 이제 19년도에 고점을 찍고요. 작년 11월까지 신저가를 찍었던 거의 한 3년 이상을 빠졌던 종목입니다. 이 하락은 스마트폰의 어떤 정체와 좀 연관이 있는데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코로나로 인해서 역성장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그리고 해외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스마트폰 관련주들은 여전히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세경 하이테크만이 11월에 저점을 찍고 지금까지 거의 한 160% 정도의 상승을 몇 개월 동안 지속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결국엔 중화권 쪽의 스마트폰의 판매량 증가입니다. 최근에 기사들을 좀 보면요. 오포나 비보 그리고 샤오미 같은 로컬 휴대폰 업체들의 판매량 상승이 상당히 좋다 이런 기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아이폰이 옛날만큼 중국에서 팔리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좀 종합을 해본다면 중국인들의 어떤 자국 제품에 대한 어떤 인식 강화 그런 여러 가지 애국 구매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로 좀 되면서 앞으로 장기간 미국과 중국이 화해를 하지 않는 한 로컬 업체들의 어떤 강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휴대폰 부품 업체 중에 가장 중국 업체에 대한 노출도가 큰 회사가 바로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세경 하이테크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그리고 OLED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필름을 광학용 필름부터 해서 기능성 필름들을 제조하는 업체고요. 특히 오포나 샤오미의 매출 비중이 큰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해서 중국 업체한테 기댄다면 중국 업체들의 매출이 일어나서 실적이 좋아진다고 주가가 이렇게 오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한계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북미 OLED 회사가 있죠. 북미 업체에 이제 당사의 광학 투명용 필름이 이제 채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OLED에서 당사의 광학 투명 접착용 필름이 꼭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침투에 대한 플러스 알파가 있고요. 작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전체 스마트폰 부품 회사 중에 가장 YOY 성장률이 좋았다. 이번 연도에도 1분기부터도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 본다면 한 3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에 영업이익은 300억 이상의 좀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으로 한 8배 정도 지금 올라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삼전과 닉스양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국내 IT 업계 향의 매출도도 크기 때문에 향후 스마트폰 시장이 좀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면 세경 하이테크가 미리 올라서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앞서가는 종목으로 눈에 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너무 늦지 않았으니까 주목해 보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언제 이렇게 홀로 올라와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세경 하이테크, 중국해 매출의 긍정적인 실적 성장뿐만이 아니라 북미 향으로도의 성장성 충분히 지켜볼 수 있다, 매수 유효하다라는 분석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9위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알테오젠을 놓쳤다면 이 종목을 봐라 하는 증권사의 호평과 함께 계속해서 최고가를 경신해 나가고 있는 눈에 띄는 바이오주입니다. 지금 그 룬드백의 2021년에 기술 수출 한 바 있었고 지금 R3에 대해서도 글로벌 임상 1상에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도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키우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좀 힘이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바이오주 내에서 조금 더 눈여겨볼 만한 종목일까요? 네, 에이프릴 바이오도 상당히 좀 이제 끼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최근에 SK증권에서 제2의 알테오젠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자가 염증 질환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 1상 결과가 나왔고요. 그 결과가 나쁘지 않게 발표가 되면서 한번 주가가 들썩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5월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CSR 보고서죠. 임상 결과 보고서를 수령을 할 예정입니다. 이미 말씀을 하신 것처럼 파트너사인 룬드백을 통해서 진행 중인 다른 파이프라인의 임상 결과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임상 결과를 통해서 에이프릴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재부각이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알테오젠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고 있죠. 레고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알테오젠, 레고캠이 다른 바이오텍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플랫폼의 가치가 더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도 플랫폼 가치가 부각이 된다면은 제2의 알테오젠, 제2의 레고캠 바이오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도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죠. 다만 주가가 올라가면은 밀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레고캠 바이오나 알테오젠처럼 좀 더 확실한 기술 수출을 더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나오기 전까지 지금은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술 수출이 에러가 가죠. 이것이 하나 더 좀 의미 있는 빅팜 쪽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전까지는 올라가면 파시고 내려가면 사는 그런 박스권 전략을 병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2의 알테오젠, 제2의 레고캠 바이오가 될 수 있을지 에이프릴 바이오 또 의미 있는 기술 수출을 눈여겨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8위 또 오스코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코텍 하면 유한양행과 항상 같이 또 흐름을 하고 있는데 렉나자 관련해서 최근에 미국 FDA 우선 심사 받게 됐다는 소식에 오늘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스코텍 좀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남 차장님? 네, 오스코텍이 이제 그 3상 결과가 나오고요. 작년에 이제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 렉나자와 리브리반트의 병용요법이었고요. 자,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렉나자는 이제 오스코텍, 그러니까 존슨앤존슨의 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쪽에 기술 수출했으니까 경쟁 약품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입니다. 자, 타그리소와 렉나자는 단독 요법으로 우리나라 폐암 치료제 1차 승인을 받고 이미 보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 적용이 되면서 월 640만 원의 비용이 32만 원으로 개인 부담이 낮아졌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나라 승인이고요. FDA 3상 승인을 신청한 거는 렉나자는 병용요법으로 냈고요. 리브리반트에. 그리고 타그리소는 화학요법, 병용요법을 냈습니다. 자, 타그리소는 작년에 신청을 하고 그리고 신속 심사를 지정받고 4개월 후에 승인 났습니다. 엊그저께. 자, 당사 같은 경우에는 신속 심사를 2월에 받았습니다. 신속 심사를 FDA에서 승인을 내주면 6개월 안에 무조건 승인 여부를 판가름하게 돼 있어요. 자, 경쟁사 양품은 4개월 뒤에 신속 심사 이후에 승인이 났고요. 당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빠르면 6월에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개 약이 뭐가 더 좋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스코텍이 주가가 좀 낮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HLB가 비슷한 스케줄로 지금 이번 연도 5월에 승인이 예정이거든요. 하물며 HLB는 신속 심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에 낸 게 이번 연도 5월에 FDA 승인을 받을 예정이고요. 현재 13조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HLB는
자체 개발이고요. 간암 치료제로. 폐암 치료제가 훨씬 더 큰 시장이긴 하지만 오스코텍은 유한양행의 라이센스를 하고 유한양행이 얀센의 라이센스를 한 겁니다. 얀센은 존슨앤존슨의 자회사고요. 결론적으로 자, 약이 팔리게 되면요. 로열티를 받습니다. HLB는 로열티를 받지 않죠. 자기가 팔았으니까요. 자, 자기 약이니까요. 근데 당사 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체 판매액의 한 10% 초반대를 유한양행과 당사가 6대4로 나눠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스코텍이 HLB처럼 10조 이상 간다. 이런 논리는 제 생각으로는 설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코텍의 현재 시총 1.1조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건 분명히 많다. 타겟하는 시장 자체가 폐암 시장이 훨씬 크고요. 거기에 이미 렉나자 단독요법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등재가 됐다는 거는 그만큼 약의 효능이 어느 정도 인정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충분히 작년 고점 이상 수준의 주가 상승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승인은 신속 심사가 났다고 무조건 3상이 승인 나는 건 아니다. 하지만 확률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스코텍까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7위와 6위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위 열어보겠습니다. 7위는 리노공업입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스마트폰과 노트북이 출시되는 등 이 하드웨어 시장의 사양 변화가 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품에 들어가는 핀 수가 늘어나 소켓의 판가와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증권가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유진투자증권은 리노공업이 올해 영업이익 39%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장중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하락으로 전환한 모습을 보였는데 7위는 리노공업이 차지했습니다. 6위 보겠습니다. 6위는 GST입니다. 미국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차세대 DGX 서버 제품군의 액체 냉각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히면서 지난해 인터넷 데이터 센터용 액침 냉각 시스템을 소개하고 사업 진출을 본격화한 이력이 부각되며 급등을 보였는데요. 장중 상한가를 터치하고 상승분을 조금은 반납했습니다. 6위는 GST입니다. 네, 7위 리노공업입니다. 사실 어제 특징주이기도 했죠. 다 AI 반도체 기존에 올랐던 종목들이 쉴 때 리노공업과 자람 테크놀로지의 급등이 유독 눈에 띄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세를 이어가다가 현재는 하락 전환하면서 장중 변동성은 있긴 합니다만 실적으로 보여주는 반도체주로서 기대감은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일 기자님, 지금 다른 후발 AI 반도체주들이 좀 속속 올라설 때 리노공업은 어제 이제 힘을 냈고 오늘은 좀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더 갈 수 있을까? 이럴 때 좀 기회 봐도 될까요? 네,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사 리포트 세 곳에서 동시에 목표가 상향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고요. 어제 올라간 이유가 역시나 이제 영업이익을 좀 우회해서 발표를 했는데 컨센이 약 204억인데 실제 300억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었고요. 중요한 거는 4분기가 비수기입니다.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무려 50%를 공시를 했습니다. 지금 소위 말해서 내러티브를 가지고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디자인하우스 종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온디바이스 AI로 제주 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상당한 시세를 내었는데 이게 실제 정말 누가 더 돈을 잘 벌 것이냐라는 것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리노공업만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영업이익률 50%가 그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ARM의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퀄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런 고객사들이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어주고 있다라면은 그런 것들이 지나서 결국은 리노공업의 실적으로 하나하나씩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제 후반기에 들어서는 이제는 아이폰마저도 온디바이스 AI를 탑재한 아이폰을 출시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역시나 이 리노공업이 그 안에서 최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종목이 상당히 좀 무겁습니다. 시가총액도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 종목 자체의 특성이 살짝 좀 무거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추격 매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내려오게 되면은 자신 있게 매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노공업 안정적인 실적 추세인 만큼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에서 조금씩 담아가자 말씀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6위 또 GST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침 냉각 기술 관련돼서 부각되면서 정말 GST도 올해 들어서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임원 이 주식 처분 소식에도 휘청이기도 했었는데 GST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상한가까지 또 찍고 다시 조금 빠진 모습입니다. GST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어저께 이제
임원들 그리고 뭐 사장, 부사장님이 일부 주식을 매도했다는 이슈로 좀 최근에 좀 좋지 못했는데요. 오늘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차세대 반도체 시설에 이제 액체 냉각 방식을 도입한다는 이슈로 상승을 했습니다. 참 GST를 보면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실제로 GST의 가치에서 액침 냉각 관련한 밸류를 줬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스크러버하고 칠러 장비 업체거든요. 그래서 스크러버는 유해가스 정화 장비고요. 칠러는 온도 조절 장비입니다. 필수 장비이기 때문에 디램이나 낸드,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이 좋아지면 같이 좋아지는 장비 업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제가 봤던 게 원래 자회사 로보케어였었거든요. 이 로보케어의 회장은 GST의 회장님입니다. 그러니까 로보케어가 어떤 로봇 산업의 성장을 보고 한다기보다는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게 치매 예방 관리와 발달 장애 아이 선별 진단 로봇이에요. 뭔가 정부와 그리고 지자체와 어떻게 협력해서 계속해서 뭔가 좀 소외된 계층에 플러스 알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기업이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밸류에이션도 쌌기 때문에 좋게 봤었는데 일단 액침 냉각은 작년 5월에요. GST가 PKS라는 이 비상장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3M, 미국의 3M의 유통사예요. 근데 3M의 고객사는 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거든요. 그래서 이 4개 회사가 이제 유기적으로 해서 이 액침 냉각 시장을 좀 침투하겠다 이런 이슈가 좀 있었고요. 거기에 작년 10월에 이제 뭐 이 GST 홈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시제품을 생산을 했고요. 그럼 그 시제품이 어디로 들어갔나 봤더니 S사의 데이터 센터용 시제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생산은 아니고요. 어쨌든 시제품이 들어가서 그게 퀄을 통과한다면 상당히 좋아진다. 그러면 액침 냉각 시장은 도대체 얼마나 되냐? 이번 연도 기준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한 7.8억 달러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9년도에는 23억 달러. 막 엄청나게 커지지 않습니다. 액침 냉각이 쉽게 말하면 우리는 뜨거운 컴퓨터를 식히기 위해 바람을 쐬는 게 일반적이고요. 거기에 쿨냉으로 해서 물을 옆에 이렇게 두르는 게 있는데 그러게, 네. 액침 냉각은 그걸 그냥 담가버리는 겁니다. 1형이 있고 2형이 있는데 1형은 이렇게 선을 이용해서 그 사이를 통과하는 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면 이형은 물속에 넣어서 기화시켜 버리는 아주 빠르고 근데 그만큼 뭔가 전기가 통하지 않는 그런 윤활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액침 냉각 1위 회사는 SK그룹이에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 중소형사에서는 이제 앞으로 액침 냉각 이슈가 나온다면 GST의 플러스 알파가 나오는 게 맞다. 자, 지금 시점에서 밸류에이션으로 본다면요. 다른 장비 업체하고 비슷합니다. 원래 GST는 되게 저평가된 회사였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뭐 퍼 4배, 3배 이랬거든요. 근데 현재 기준으로 보더라도 주가는 올랐으나 밸류에이션은 전혀 비싸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액침 냉각 시장이 계속 커진다고 생각한다면 뭐 오늘 같은 날 뭐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본다면 나중에 갔을 때 뭐 시가총액 1조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KN솔과 좀 같이 볼까요? 같이 봐야 되는데 이제 KN솔 같은 경우는 항상 GST를 좀 따라가는 그리고 KN솔은 원래 액침 냉각을 하고 있는 회사의 기술을 들여와서 약간 유통 쪽으로 좀 본다고 볼 수 있고요. GST는 PKS와 같이 개발을 해서 같이 출시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제 생각에는 GST가 플러스 알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액침 냉각의 모멘텀까지 붙은 GST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 더 갈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종목 10위부터 6위까지 살펴봤고요.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상승 동력이 더 강한 가운데 시각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LG전자가 AI 기반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스타트업 회사인 베어 로보틱스에 800억 원 규모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상업용 로봇 분야의 시너지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사흘째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수급이 유입되는 가운데 2.5% 오르면서 97,9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 FDA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HLB의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이 주요 처방약 급여관리 업체 시판 대상 목록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승인에 대한 기대감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룹주들을 향한 시선이 쏠려 있는 가운데 HLB 제약은 3일째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신고가 기록한 가운데 현재도 5%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세가 전날 1억 원을 돌파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은 정말 불장을 맞았는데요. 국내 게임사가 발행한 가상화폐도 덩달아 뛰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코인 위믹스가 두 자릿수의 급등을 보이며 주식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4거래일째 오름세 이어가는 가운데 오후 들어서 상승폭 키우면서 5.8%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AI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과 함께 의료 AI 쪽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뷰노는 세계 최대 엑스레이 OEM 세대 세네칼과 AI 기반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글로벌 시장으로 판로를 넓혀가면서 올해 실적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현재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3월 둘째 주와 넷째 주에 주주총회가 집중되어 있는 만큼 네 기업의 주총 잘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1% 넘게 탄력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AI 반도체주들 일부 종목들이 오후장 또 힘을 받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종목으로 압축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종목 5위부터 3위까지 보고 오겠습니다. 네, 5위 열어보겠습니다. 네, 5위는 알테오젠입니다. 지난해 매출액 9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5% 증가하고 같은 기간 영업 손실은 97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적자 폭이 66.8% 줄었습니다. 기술 이전 성과에 힘입어 외형 확대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지난달 머크와 기존 라이선스 계약을 독점 계약으로 변경한 알테오젠은 이번 5월 MSC의 한국 지수 편입도 이력해 투심을 끌고 있습니다. 5위는 알테오젠이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4위 보겠습니다. 4위는 에코프로 그룹주입니다. 테슬라가 독일 공장 생산 재개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이고 민관 합동 투자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국내 2차 전지 전반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가 나란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10일 에코프로는 올해 포항에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폐배터리 재활용부터 전구체, 수산화 리튬 제조, 양극재 생산까지 2차 전지 생태계 조성을 고도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가 4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3위 보겠습니다. 3위는 KB금융입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으로 리딩금융그룹 지위를 탈환하고 올해는 업계 최대 화두인 주주환원 강화와 상생금융에 주력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홍콩 항생지수 주가연계증권 분쟁 조정 기준안이 국내 은행주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 가운데 KB금융 오늘 장중 신고가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3위에 올랐습니다. 네, 계속해서 5위 알테오젠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바이오주 내에서도 가장 또 좋게 보이는 알테오젠입니다. 한 달 사이에 2배 넘게 올랐는데 다시 매수를 하고 싶어도 기회가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알테오젠 추가 상승 어디까지 좀 바라보십니까, 김성훈 이사님? 네, 참 어려운 질문이 있죠. 지금 알테오젠의 펀더멘탈과 즉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증권사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지금 현대차증권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30만 원 제시를 했지만 그 외에 이것을 총 커버하는 증권사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매도 리포트가 나온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알테오젠에 대한 어떤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가지고서 갑론을박을 한 것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추가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물론 그런 재료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어떤 시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5월에 있을 MSCI 편입, 즉 새로운 페나케의 어떤 후보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고가 먹고 있는 상황이죠. 경고 종목 같은 경우는 펀드에서 종목을 편입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고가 풀리게 된다면은 새롭게 펀드에서 편입을 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서 지금 시장이 좀 베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테오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이러이러한 어떤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길게 봐야겠다. 이런 전략보다는 지금은 수급적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잘 버티고 있다라고 좀 이제 제한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철저하게 지금부터는 단기 급등이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의 단기 급등이 나왔을 때는 소위 말해서 5일선이 됐든 11선이 됐든 자기만의 어떤 손절 라인을 어느 정도는 설정을 해두시고서 대응을 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대장 역할 톡톡히 해주고 있는 알테오젠입니다. 오늘 순위에만 벌써 바이오주가 세 종목이나 올라서면서 확실히 바이오의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4위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확실히 에코프로 그룹주가 올라서니 코스닥 시장의 지수 자체적인 탄력도도 좋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그랬고 우리 시장에서도 많이 오른 일부 반도체주들이 쉴 때 고루고루 올라서면서 오늘 또 2차 전지주들이 반등에 나오는데요. 뭐 리튬, 니켈 가격도 최근에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 민간은 또 배터리 투자, 뉴스는 많습니다. 투심은 조금씩 풀려가는 것 같기는 한데 제대로 동력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까요? 아니면 이 기세를 조금 더 몰고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원자재 가격의 이제 급락과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발생하는 그런 원재료들의 좀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상승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지주사를 포함해서 4개 회사가 상정돼 있는데요. 환경회사인 에코프로 HN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이제 2차 전지 회사라고 할 수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스는 이제 지수 편입이 있었었죠. 코스피 200이 편입이 됐고 MSCI 지수 편입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제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고요. 자, 에코프로 BM이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하죠. 근데 에코프로 BM하고 항상 좀 비교되는 회사가 있잖아요. LNF라고요. LNF는 코스피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렇죠. 주가를 본다면 신저가를 찍고 살짝 올랐다가 다시 좀 빠지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의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면 당연히 시총이 지금 25조기 때문에요. 시총 순위로 본다면 뭐 거의 뭐 14위 뭐 이 정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입이 될 거고요. 거기에 또 MSCI 이런 편입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업황의 어떤 면을 본다면 솔직히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항상 볼 때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를 항상 같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수직 계열화가 다 완료가 돼 있고요. 원재료도 여러 가지로 이제 하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양극재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실제 원료를 이제 해외에서 캐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원료들의 상승에 어떤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까? 어떤 업체가 실적이 더 좋을까?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어떤 업체가 실적 메리트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에코프로 그룹주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주가는 당연히 워낙 많이 올랐고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과연 여기서 접근해야 될까에 대한 거는 퀘스천 마크가 붙고요. 오히려 2차 전지와 관련이 없는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환경설비 기업이거든요. 환경 종합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우리나라 이 회사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되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뭐 2차 전지로 갔다기보다는 실적적인 베이스도 밸류에이션이 싸진 않지만 에코프로 그룹에서 플러스 알파로 이제 2차 전지 사업을 좀 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좀 접근해 볼 만한데 그냥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더 이상 과거의 양극재 시장의 상승은
이제 더 이상 쉽지 않다. 전기차가 정말 말도 안 되게 팔리지 않는 이상. 근데 그럴 일은 당분간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모멘텀 플레이는 가능하나 뭔가 예전의 영광을 바라고 다시 진입하는 건 네. 분명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낙폭과대에 따른 단기 상승 유용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고평가 논란이 있는 만큼 이 제한적 상승 말씀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3위 KB금융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반등하면서 또 신고가 또 경신을 했습니다. 역시나 이 밸류업 수혜와 또 배당 수익 저평가까지 대응 관점 좀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나요? 네. 배당 메리트 이미 끝났죠. 그래서 배당 이벤트는 끝난 상황이고 금융주의 탑픽으로는 KB금융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2월 7일에 나왔던 공시를 보시게 되면은 주식을 매수한 이후에 소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매수 후에 소각을 결정한 금융지주사가 두 개가 있는데요. 바로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입니다. KB금융이 3,200억 정도, 하나금융지주가 3,000억 정도를 이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장내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은행주는 이제 두 개다 보니까 다른 은행주들 보시게 되면은 뭐 우리금융, DGB금융, JB금융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못한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하루 추정 매수 수량이 KB금융이 하나금융지주보다는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수급 이슈로 놓고 봤을 때는 KB금융이 금융주 내에서는 그래도 좀 우호적인 수급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KB금융은 기존에 이미 2,400만 주의 자사주를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소각을 결정한 500만 주를 제외하고서라도 추가 소각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물론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추가 소각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만큼 배당 메리트를 가지고서 현재 금융주를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수급 이슈로 KB금융을 현재 기관들이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KB금융 쉴지언정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 나가는 움직임 또 진단 들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실시간 유튜브 시청자분들의 분위기도 엿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AI 반도체 후발주자들의 날인 것 같습니다. 이상님께서 엑시콘 날아가네요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엑시콘, 네오셈, TLB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까지 CXL 관련한 테마로 엮이는 종목들 흐름 좋습니다. AI 반도체로 기존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쉴 때 계속해서 AI로 파생된 차세대 후발 테마주들이 들썩들썩거리면서 종목 장세 펼쳐지고 있고요. 윤술님께서도 에이징랜드 VI네요 하면서 오후장 치고 올라오는 에이징랜드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유로모피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자람테크가 상한가 잘 지켜내주고 있고 네페스아크의 힘이 살짝 빠지긴 했는데 이때 또 에이징랜드가 치고 올라오면서 오후장 눈에 띄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케어젯 언제 이렇게 올라왔지? 한창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또 종목 장세 속에 바닥권에서 거래 터지면서 올라서는 케어젠도 오늘 갑자기 21% 급등 왜 오르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살짝 체크해보고 갔고요. 또 키키님께서 비트코인은 강한데 코인주는 약하네 라고 하셨어요. 비트코인이 지금 1억 원 돌파한 가운데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은 지금 힘이 약하지만 위메이드가 또 오후장 꿈틀꿈틀 됐죠. 관련주의 힘은 비트코인만 못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연동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만큼 같이 분위기 또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남준 차장 AI 반도체 지금 여기저기서 막 이 종목 저 종목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네. 엑시콘을 비롯해 이제 CXL 관련한 종목들도 다시금 좀 고개를 드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HBM 하면은 이제 우리가 하이닉스를 생각하잖아요. 최근에 하이닉스의 신고가와 삼성전자의 부진, 이 차이는 과연 거의 매출도 크지 않은 HBM이 차지하고 있어요. 자, CXL 시장은 이제 막 개화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HBM은 하이닉스, CXL은 삼성전자.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이 부분을 좀 많이 키울 거다. 이런 이슈가 좀 불고 있고요. 아직 뭐 시작도 안 한 단계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CXL이란 게 결국에는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빨리 더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CXL이 올라갈 때 이슈가 됐을 때 제일 먼저 올랐던 게 이제 네오셈 같은 회사는 네. 이제 SSD 검사 장비 글로벌 1위 회사인데요. 이제 CXL 검사 장비를 한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독립리서치 그 밸류파인더에서 이제 TLB라는 종목을 추천하면서 이제 TLB도 CXL 관련주였구나 이러면서 각종 레포트가 이제 쏟아져 나왔었어요. 기판 업체고요. 기판 쪽에서 지금 보면 PCB 업체거든요. TLB가 기판 업체인데 PCB 모듈로 해서 지금 CXL D램을 샘플을 공급했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CXL이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더 갈 거냐 빠질 거냐
근데 이건 아직 개화도 안 한 시장이기 때문에 빠질 거를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으로는 이제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나올 텐데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이번 연도 내년 실적 끌어와 봤자 이 실적은 의미가 없습니다. HBM도 이번 연도 끌어와 봤자 그 밸류에이션 설명 안 되는 네. 것처럼 지금 이 기술에 좀 집중을 하고 이에 따른 수혜를 진짜로 HBM 하면 바로 한미반도체에 본더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이 관련주를 지금이라도 찾아야 될 때지 너무 올랐으니까 이제나 보지 말아야지 이런 측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CXL 테마는 더 지속이 될 수 있다. 지금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AI 개발자 컨퍼런스도 18일에 열리는데 삼성전자가 여기서 CXL 관련한 발표에 나서기도 하고 mem콩 2024에서도 지금 CXL 관련한 삼성전자의 행사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만큼 이제 개화하는 시장에서의 CXL 관련주, 테마주는 계속해서 찾아보자라는 의견 엑시콘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케어젠 그리고 코인주 내에서 그래도 오후장 꿈틀대는 위메이드까지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케어젠 정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왜 오르는지를 한번 살펴보니까 사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사업 보고서에서 어느 정도 좀 이제 우려가 됐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됐다라고 확인을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가 매수가 빠르게 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동안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대박이 날 것 같았던 그런 느낌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주가도 상당한 강세를 작년에 보였었는데 이게 지나고 나니까 생각보다 대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매출 채권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케어젠 같은 경우 핵심 감사상의 매출 채권이 뭐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팔리는 게 아니라 일단 밀어내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밀어내고 나서 팔리면은 돈은 나중에 줘. 결국 이건데 결국 유통을 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 매출 채권이 항상 좀 발목을 잡는 경우가 은근히 많은데요. 케어젠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이 노이즈가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그동안 많이 흘러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감사 보고서는 아니지만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매출 채권의 어떤 수준 자체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구나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돈을 안 주면 이제는 안 팔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원재료도 또 상당히 좀 많이 구매를 해 놓은 것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장사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좀 붙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던 것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낙폭과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오늘 같은 시세를 내어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메이드도 긍정적으로 보세요. 위메이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코인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억을 넘어간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그 외 주변 코인들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데 위메이드 하면 떠오르는 종목이 위믹스 아니겠습니까? 위믹스도 보니까 위메이드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믹스는 은근히 바닥에서 또 많이 올라온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제 오늘 위메이드의 어떤 시세 변동성의 가장 큰 원인은 신작 게임이죠. 나이트크로의 글로벌 런칭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낮 12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동시 접속이 시작이 됐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숫자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동시 접촉자 수가 10만을 넘어가고 현재 대기 인원도 한 8천 명 수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러면은 이 위메이드하면 우리 2020년도에 엄청난 10배 올라간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미르포 때문에 올라갔는데 그렇다면은 이번에도 제2의 미르포 신화를 구현하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현재 주가 상승의 가장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인도 코인이지만 나이트크로에 대한 영향으로 좀 더 긍정적인 분위기를 가져가는 위메이드 그리고 앞서서 개별주 내에서 케어젠까지 실시간 분위기 짚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종목 이제 2위와 1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오시죠. 네, 2위 열어보겠습니다. 네, 2위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히토리 연구자석의 대규모 해외 수주에 성공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법인의 경우 북미 글로벌 완성차 기업을 상대로 약 9천억 원 규모, 독일 법인의 경우는 유럽 프리미엄 완성차 브랜드와 2,600억 원 규모의 연구자석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도합 1조 2천억 원 규모의 수주 소식에 강세를 보인 포스코 인터내셔널 2위에 올랐습니다. 마지막 1위 보겠습니다. 1위는 삼성 SDI입니다. 테슬라 효과에 더해서 증권사의 긍정적인 리포트까지 더해지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현대차증권에서는 삼성 SDI가 전 세계 2차 전지 업체 중 가장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배터리 셀 업체 중 탑픽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인터배터리 2024에서 46파이 배터리 양산 계획을 밝힌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1위는 삼성 SDI입니다.
네, 2위 포스코 인터내셔널 정말 오랜만에 장대 양봉식 2%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히토류 하면 미국과 중국 이제 갈등의 유니온이라든지 삼화 이 친구들이 올라서는데 지금 제대로 또 대규모 수주 소식을 전하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강한 상승으로 또 화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이슈 좀 긍정적으로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포스코 그룹과 에코프로 그룹이 상당히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원래 이제 철강 회사잖아요. 포스코. 그러다가 이제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런 뭐라고 그럴까 원료에 관련된 수출 조달 창구 역할을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에서 뭔가를 수출하고 뭔가를 원료를 매입하고 뭔가를 할 때 다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과 이익 규모가 상당히 큰 거고요. 최근에 이제 관련돼서 우리가 FEOC라고 하잖아요. 해외 우려 기업이라고. 그래서 2차 전지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재편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생산된 원료를 가지고 미국에서 생산을 한다면 수출을 한다면 IRA의 그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 금액이 엄청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야 돼요. 근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있어요. 이게 천연 응급제를 흑연 응급제를 사용하는데 대부분을 다 중국에서 들여오고요. 이거를 이제 가공해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탈피를 해야 돼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들이 하고 있는 게 중국 의존도, 그러니까 탈중국을 외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연구자석의 대규모 수출이 있었고요. 유럽과 북미에 이제 수출을 하게 되고요. 플러스 알파로 각 나라의 아프리카를 포함해서요. 호주계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의 그 MOU를 통해서 흑연 공급망을 계속해서 구축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본다면 지금 당장은 말 그대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밸류에이션이 퍼 14배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앞으로의 이런 원료의 조달 방식과 그리고 앞으로 이 2차 전지 산업에서의 이 그룹사의 방향성을 본다면 포스코 그룹이 정말로 향후에는 이 작년의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그룹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광산, 원료, 소재, 배터리 리사이클링에 따른 밸류체인에서 구축하고 2차 전지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완성차만 만들지 않는 거죠. 그런 회사가 바로 포스코 그룹주고요. 그중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 중심에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오늘은 이런 공급 계약 이슈로 좀 오르긴 했지만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분명히 지금 시가총액이 10조가 오늘로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1년에 1조 정도 벌고요. 매출 한 30조 정도 되는 회사니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과 동시에 그 중심에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좀 더 지켜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1위 삼성 SDI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삼성 SDI입니다. 가장 저평가라는 증권가 분석 나오고 있는데 올 한해 좀 삼성 SDI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시나요? 네, 삼성 SDI가 최근에 바닥에서 상당한 시세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SDI 같은 경우는 다른 셀 업체, LG 에너지 솔루션이겠죠. LG 엔솔 대비해서 약 60% 정도의 할인 거래가 되고 있었던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이게 순수 배터리 사업도 있겠지만 그 외 사업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또 하나가 그동안 삼성 SDI는 이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셀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반면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투자를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업체 대비해서 약 50에서 60% 정도 할인되어서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적극적인 투자를 좀 발표로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밸류에이션 갭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 캐파만 놓고 본다면 삼성 SDI가 2028년까지 캐파가 200기가와트인데 현재 배터리 시가총액이 16조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고 LG 엔솔이 500기가와트인데 현재 93조 원의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거의 4배 정도의 갭이 현재 벌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삼성 SDI 이번에 적극적 투자 결정으로 인해서 그동안 할인되었었던 그런 주가가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 과정 때문에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가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고체를 가지고 삼성 S대를 평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의 S대가 전고체 때문에 올라간다. 그래서 그 외에 전고체 관련주들이 지금 조금씩 주가들이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삼성의 S대는 전고체 가지고 올라간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회사의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같은 질문을 LG 에너지 솔루션에 가서 물어보게 되면은 그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전고체는 조금 어렵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의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테마로서 어떤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하지만 이거 진짜 실제로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지를 하신다면은 지금 살짝 좀 움직이고 있는 전고체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역시나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SDI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상훈 이사, 조남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